네, 안녕하십니까. ERD로 주제로 발표 준비하게 된 모던 애자의 7기 김준우라고 합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목차 제가 처음에 일단 EID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ID 요소 세 가지, 엔티티, 어트리뷰트, 릴레이션십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릴레이션십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카디널리티, 그 다음에 이제 EID 관계에 대한 참여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EID에 대한 정규화 부분 좀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에 EID 예시하고 마지막에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ID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뭐 한국어로 해석하면 객체 관계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객체 관계 모델 이게 뭐지 이럴 겁니다. 근데 이거 다 듣고 나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객체 관계 모델이구나라는 게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일단은 설명을 보자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그림처럼 보시면은 라이터랑 이제 뭐 노벨을 이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관계를 설명해주는 다이어그램이고요. 뭐 API를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위한 모델 구조도라고 되어 있고, 이제 뭐 직사각형, 다이아몬드, 타원형 및 연결선과 같은 정의된 기호 집합을 사용하여 이제 엔티티, 릴레이션십 및 해당 속성의 상호 연결성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이 좀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바로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나왔던 뭐 엔티티나 어트리뷰트, 뭐 릴레이션십이 과연 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티티 같은 경우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실체, 뭐 사람, 객체 혹은 또는 개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은 저희가 학생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엔티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엔티티는 하나 이상의 식별자를 지녀야 하는데요. 이거 이제 어트리뷰트에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트리뷰트 설명드리면 이제 엔티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의 각 필드들이 이제 엔티티 속성인데요.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은 제가 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 나이를 적어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학번, 이름, 나이 이게 어트리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엔티티의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하나 이상의 식별자를 지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번을 식별자로 저는 줬습니다. 그래서 식별자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학생을 식별할 때는 뭐 이름이나 나이로 식별해도 되지만 이름으로 식별하면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는 이제 같은 학생들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학번은 그 사람의 이제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학번으로 이제 식별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티티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두 엔티티 간의 이제 선을 긋고 관계 명칭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이제 줄을 긋는 건가, 이제 관계 명칭을 뭐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이해가 잘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릴레이션십 이제 을 설명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택사항 표시랑 관계 형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먼저 보시면은 이제 저 점선이랑 실선으로 나눠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yb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택적 사항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예시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 예시를 들으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선 같은 경우는 must b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인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관계 형태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삼지창 모양처럼 되어 있죠. 이거는 one or more,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단서는 one and only 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이제 사원 테이블, 부서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사원 테이블 입장에서 보면은 사원은 반드시 부서에 배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실선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필수라고 했죠? 실선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부서에 배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선으로 그어주시면 되시고, 이제 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서가 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고 선택적인 사항이겠죠? 그러면은 점선으로
그어서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관계 형태에서 봤던 이제 뭐 삼지창 모양이냐, 뭐 실선이냐, 뭐 이 모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원 한 명이 하나의 부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선으로 되는 거고요. 이제 사원 이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 부서에. 그래서 이제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카디널리티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카디널리티는 이제 뜻을 정의하자면 한 개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생 횟수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결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연결을 할 때 이제 1대1 대응, 뭐 1대 다 대응, 다대1 대응, 뭐 다대 다 대응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제가 드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A 테이블, B 테이블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보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뭐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테이블이 두 개만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테이블이 여러 개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선이 너무 다양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1대1 대응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제가 테이블 예시를 데리고 왔는데요. 학생이랑 성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엔티티가 1대1로 매칭이 되는데요.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학생 한 명의 성적이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로. 이제 학생 한 명이 성적을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1대1 대응은 이제 1대1로 엔티티가 매칭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one to many, 1대 다 대응이죠. 네,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삼지창 모양이 나왔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취미 테이블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학생 취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성적은 학생 한 명이 성적을 하나만 가졌어야 됐잖아요. 다른 친구 성적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취미 같은 경우에는 취미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대 다 대응으로 이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 이제 다대다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를 제품 그리고 제조업체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MP3나 스마트폰을 예시로 들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체는 뭐 삼성, 애플로 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이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 친구들 보면은 삼성 핸드폰도 있고 애플 핸드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이 제조업체가 여러 개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대응이고요. 그 다음 제조업체 반대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애플에서 냉장고도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도 만들 수 있고 MP3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다대다 대응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ERD 관계 참여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ERD 관계 참여도는 이제 관계선 각측 끝자리에 기호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기호를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 이제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처음에 짝대기 모양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객체. 이응은 이제 동그라미는 없어도 되는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뭐 원 필수다, 매니 필수다, 뭐 원 선택이다, 매니 선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보고 이게 뭔 그림인가,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그리라는 건가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또 익숙한 테이블이죠. 학생 테이블과 취미 테이블을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제 보면은 학생 테이블과 이 취미 테이블 연결하는 때 이제 필수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앞에 짝대기 모양으로. 그러면은 이제 취미가 예를 들어 학번이 1, 2, 3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취미가 게임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이제 게임이 취미인 친구가 취미 테이블에는 학번 1, 2, 3, 취미 게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이 1, 2, 3인 친구가 없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을 해줬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학번이 1, 2, 3인 학생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취미가 없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굳이 여기서 저희가 좀 오타가 났네요. 반드시 없어도 되는 객체겠죠? 반드시 없어도 되는 객체이므로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제가 정규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정규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너무 딥하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규화에 대한 부분을 너무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따로 빼서 발표를 해도 될 정도로 진짜 너무 양이 방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가져와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EID 내에서 이제 중복 요소를 찾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규화에 대한 장점으로는 중복 제거 및 일관성 유지, 데이터의 논리 설계 향상,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단점은 응답 시간 저하, 복잡성 증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아니 얘는 뭐 정규화가 어떤 것도 있는지도 설명도 안 해주고 이렇게 장점 단점만 설명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 장점 단점부터 딱 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규화를 세 가지 가져왔는데요. 제1 정규화, 제2 정규화, 제3 정규화를 보고 다시 장점 단점을 보면서 아, 왜 그랬구나를 이해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제1 정규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1 정규화를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은 모든 속성 값이 원자적인 값,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값만 포함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원자적인 값? 이거 뭐 어떤 의미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또 들고 왔습니다. 이제 보면은 저희 지금 네 친구가 있어요. 네 친구가 있는데 우리 중간에 손흥민 친구가 축구랑 야구의 취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라고 했죠? 원자적인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값만 포함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속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손흥민 친구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테이블에 이제 속성값 하나 더 줘서 이제 손흥민 친구를 이제 나눠준 거죠. 축구, 야구. 이런 식으로 한 이제 속성값에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제1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네, 이런 걸 제1 정규화라고 하고요. 이제 제2 정규화 같은 과정에서는 이제 테이블이 제1 정규화이면서 부분적인 종속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분적인 종속이라고 하면은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부분적인 종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들어보시면은 일단 학생 번호, 강의 이름, 교수, 성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키인 학생 번호랑 강의 이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이 C 언어를 몇 점을 받았다. 이걸 받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 키 내에 이제 부분 집합인 이제 강의 이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는 이재진 교수가 뭐 자바스크립트 조용훈 교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중복된 것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분적 종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거해 주면은 이제 학생 번호, 강의 이름, 성적 이런 이 테이블과 강의 이름, 교수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테이블로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은 지금 제가 검은색으로 네모나게 친 게 이제 기본 키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 번호, 강의 이름 이 이제 기본 키라서 이제 이게 성적에 영향을 주는 건데 지금 거기 안에 부분 집합인 강의 이름이 교수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준 겁니다. 이걸 이제 제2 정규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규화 과정 제3 정규화인데요. 테이블이 제2 정규화이면서 이행적 종속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분적 종속도 나왔는데 이번에 이행적 종속이 나왔어요. 이행적 종속은 뭐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학생, 강의 이름, 수강료 세 개가 있잖아요. 속성이. 근데 이제 학생 번호랑 강의 이름이랑 연관이 있죠. 그리고 강의 이름이랑 수강료랑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학생 번호랑 수강료랑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학생 번호를 A, 강의 이름을 B, 강의 수강료를 C라고 하면은 A, B랑 관계가 있고 B, C랑 관계가 있으면 A, C랑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이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학생 번호를 강의 이름, 그리고 강의 이름을 수강료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 굳이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은데 제3 정규화 뭐 왜 이렇게 나눠준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정해야 돼요. 만약에 학생 번호 102번인 학생이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포기하고 솔로 행복론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규하기 전이면은 두 가지의 값을 바꿔줘야겠죠. 강의 이름, 수강료.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3 정규화를 한 상태에서 이제 바꿔주려면은 강의 이름만 바꿔주면 자동으로 수강료는 변경이 되겠죠. 밑에 테이블을 통해서.
그래서 제3 정교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 정교화에 대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뭐 A, B, C 해서 표현했는데 이런 형식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제1, 2, 3 정교화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점, 단점 다시 한번 봐보자고. 이제 장점, 단점을 다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중복 제거 및 일관성 유지. 중복을 제거했죠. 그리고 데이터 외에 논리적 설계 향상. 그리고 데이터 구조 안정성. 근데 제가 솔직히 생각하는 정교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보수가 쉽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3 정교화에서도 이제 강의 이름만 바꾸는 걸 막 수학료도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테이블이 이제 속성이 많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속성이 너무 많으면은 막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교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보수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단점은 응답 시간 저하, 복잡성 증가예요.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테이블 하나를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개로 뭐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정교화를 계속 이제 한 테이블만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교화를 하고 하다 보면 테이블이 몇 개가 늘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응답 시간이 저하되고 당연히 복잡성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교화가 뭐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개발자가 그게 이제 개발자의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교화를 써야겠다. 여기서는 정교화를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판단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EID 예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EID 예시 제가 하면서 뭐 피터chen 표기법 가지고 왔는데요. 그림만 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림만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직접 그려 오진 않았고, 네, 이렇게 제가 판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EID 피터chen 표기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판매 엔티티죠? 거기 안에 5가지의 지금 속성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이제 기본 키고요. 이제 마름모는 이제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릴레이션십 하면서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설명을 적어 놓은 거고요. 뭐 그 내용만 아시면은 사실 뭐 이게 막 이거 뭐지? 이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똑같이 네모난 거는 엔티티, 동그란 거는 이제 속성값이죠. 속성값이고 이제 줄은 이제 관계. 그리고 이제 마름모는 관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제가 아직 EID 프로그램을 만져보진 게 없어서 제가 EID와 가장 비슷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어세스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이런 형식으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림을 이제 정말 데이터베이스로 짠 거죠. 데이터베이스로 짠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시 이 정도 하고요. 네, 일단 저의 발표는 끝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지금 6기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거고 저도 이제 하면서 잠깐 이제 배운 건데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7기분들이 EID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만 알고 가셨으면은 저희 발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